네, 오늘 10월 4일 대법원 앞박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국투본, 그리고 전군연합,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경기고 구국동지회, 배제학당 구국동지회, 해사 구국동지회, 공군장교 구국남산동지회, 그리고 모든 애국우파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선거소송, 기한준수, 촉구, 대법원 앞박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수사, 대법원 압박, 마음, 염원을 담아서 힘차게 4절까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늘은 대법원 앞바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실 분께서는 광명을 소송 대표 원고이신 전동석 광명을 방협위원장님의 기자회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명을 방협위원장 전동석입니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까지 온 것도 여러분들 아스팔트 우파 시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자들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발표되는 모든 것들을 올바로 써서 우리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선거가 올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가 올바로 되지 않고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광명을 전동석도 선거에 의해서 졌고 부정선거에서 졌다는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진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부정선거 소송 문제를 법에 따라서 진행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여러분들의 존경하고 있을 때에 반드시 그 법을 준수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촉구가 대법관까지 전달되어서 이 나라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거재판 기한 어기는 대법관 위법 행위를 반드시 처단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바로 올바로 법을 준수하여서 이제 4.10 선거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의 그 권한을 가지고 위법 사항을 하지 말고 법을 준수하여서 그것을 다 소송을 제기해서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올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치고 있지만은 대법관들의 역할은 바로 그것을 법을 준수하여서 올바로 밝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온갖 범법자들이 구역질나게 국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짜들이 국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짜들이 가짜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꼴을 더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그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반드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탄핵하니까 그냥 탄핵이 네 집 강아지 이름인 줄 압니다. 오늘 또 국회에서 바로 탄핵 부결 제2투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결되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이제 일상상식화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법원이 바로 서고 국회가 바로 서서 이제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올바로 진행할 때에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직무유기 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들, 앞으로 이 선거를 올바로 하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이번에 선거 있을 교육감 선거나 물론 군수 선거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올바로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 이제는 그 법을 어기지 말고 꼭 준수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을 뻗고 최고의 보루인 대법원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행동과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자께서는요, 부정선거 규명단에 계시고 지금 개항을 소송 대표 원고이신 오경영 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을 소속 대표 원고 오경영입니다. 네, 저는 이번 4.10 총선에 앞서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에서 실시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당선된 자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이 자의의 명성이야 익히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수십 년간 발전 없이 정체되고 낙후된 변두리 도시를 고수한 계양의 원흉 송영길이 당대표 진출을 명분으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자리를 이재명에게 내주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게 한 선거가 2022년 6일 보궐선거입니다.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가 당선된 것이지 아무리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꼼수를 모르고 범죄자인 이재명을 선뜻 당선을 시켜줄 그런 계양을 주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저를 포함한 다수의 계양을 주민들이 유권자의 권리로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찍은 유권자도 선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동시에 증거 보전 신청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재검표를 통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이전에 4.15 때처럼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오셔야 내용이 이해되실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증거보전 신청은 신청하자마자 곧바로 각하되었고 그게 2년 전 일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2024년 올해 5월 9일 거의 2년 만에 결국 기각이 되었는데 이 시기가 절묘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선거가 끝난 직후 30일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선은 4월 10일에 치러졌으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5월 9일이 됩니다. 아까 말한 제가 제기한 소송이 5월 9일에 기각이 된 것은 4.10 총선의 선거 소송에 대비한 대법원의 수작이 틀림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5월 9일에 제가 제기한 지난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미 2년 전에 각하했던 증거 보존에 대한 결정문을 바로 전날에 또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대법원의 꼼수이고 수작이라고 하냐면 증거 보전에 대한 결정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유권해석 결정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권자는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투표지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재검표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혹여 그런 법이 있다면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재검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줘도 시원찮을 판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유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증거 보전을 할 수 없다니요. 대법원 대법관들이 제가 소송한 재판을 기각하면서 이러한 엄청난 것들을 판례로 남겨버리는 짓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권자인 국민은 그 누가 소송을 해도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판결도 안 하고 기각시킨 주제에 유권자는 권한도 권리도 없다고 결정문을 통하여 판시한 것입니다. 저 파렴치한 대법관들이요. 아니 누가 고액의 소송 비용을 대면서 검증도 못하는 소송을 제기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유권자들은 소송은 꿈도 꾸지 말라는 양아치 같은 짓을 저 대법관들이 한 것입니다. 이 행동과 꼼수를 볼 때 이것은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다 알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됩니다. 이날 참여한 대법관은 오석준, 엄상필, 이훈구입니다. 이 세 대법관은 역사의 심판뿐 아니라 법의 심판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선거 소송을 뭉개버리고 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18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선거 재판에 대한 법률조차 스스로 어기고 있는 모든 대법관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좋은 머리로 대법관식이나 돼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어떻게 하면 짓누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어오르지 못하게 할까, 이런 양아치같이 머리를 굴리는 대법관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우리가 지금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복을 떠나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오히려 다시는 내 앞에서 나타나지 말라는 듯이 국민들을 다시 사지로 내몰아버린 대법관들의 행동은 반드시 망치를 휘둘렀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국민들이 자비를 베풀고 있을 때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당장 이번 4.10 총선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대법관의 본분에 맞게 올바르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경영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는요, 부방대 총괄 대표이시며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셨던 황교안 부방대 총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말 가짜 보도가 많은 이런 험악한 세대에 여기 오신 분들은 정론을 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본 그대로 발견된 내용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 5월 9일, 8일 이틀간에 걸쳐서 선거무효 소송 18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5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서 선거무효 소송 18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180일로 말하면 마지막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검증을 위한 노력도 없고 재검표를 위한 노력도 없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는 1년 2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재검표가 시작됐어요. 5군데에 대해서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쏟아져 나온 이 가짜 투표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팩트 전시회를 했어요. 가짜 투표지 팩트 전시회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지 아예 이번에는 그 대법원, 지난번에 4.15 총선 때는 재검표를 했던 그 대법원이 지금은 재검표의 조짐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각 결정하면 누가 이런 재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역사의 법정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정신 못 차리면 정말 국민의 방망이 덩어리에 다갈 것이다. 그 대법원을 규탄합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핵심 가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늘 하나 더, 법치가 헌법의 기본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조인입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해도 우리 법이 무너져 버리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시장경제를 세우려고 해도 법이 무너지면 시장경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이 잘 지켜지면 경제도 삽니다. 왜냐하면 법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외국에서 투자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법이 무너져 버리면 사상 누각입니다. 경제도 사상 누각이고 자유민주주의도 사상 누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어렵다라고들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법조 3급 3조 근법인가요? 8조 근법인가요? 뭐 이런 게 있어요. 8조만 가지고서 행정을 다 다루려고 왔던 거예요. 점점 법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많아졌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법비라고 합니다. 법비, 공비 같은 법비. 지금 법원이나 선관이나 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법을 어렵게 해서 결국 모르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법은 쉽게, 선관위도 명백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각종 규정을 통해서, 선관위 규정을 통해서 가짜를 양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한 달 막 남았는데 아무 대법원의 움직임이 없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각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냥 있을까요? 전에는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하니까 저 대법원에서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직접 안 들린다고 하면 이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서 전할 것입니다. 법에 분명하게 제4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데 왜 그거를 소홀히 하고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불법이라고 하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범죄자 집단이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도 힘들고 나라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은 이걸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국민들의 상당수는 탄핵할 사람은 대통령이나 또 우리 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북 좌파요 민주당이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탄핵을 받을 자야. 남 얘기할 게 아니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많이 무너져서 불의가 적이 있는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앉아서 당하지 말고 종북 좌파와 전면전을 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이깁니다. 안 싸우면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앞에 나왔습니다. 대법원 앞에서는 100m 앞에서 집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법을 지키고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애국 동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을 찬밥 내쳐도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된다면 결국 대법원 아니라 대법원 할아버지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명백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하되 신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입니다. 신속 정확 다 중요하지만 지금 신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들이 득세할 수 없도록 하려면 정말 정확한 이런 재판을 대법원이 지방법원이 아니고 지원이 아니에요. 대법원이 대법원답게 제대로 재판할 것을 촉구합니다. 혹시 기자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네, 질문이 없으면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10월 4일 대법원 압박 기자회견 전동석 광명을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오경영 단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인간띠 잊기 시위를 할 건데요. 이동을 좀 해야 돼서 제가 간단하게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출발하셨던 그곳 다시 말하면 서초역 3번 4번 출구 중간 공터로 우리 사무총장님 따라서 이동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곳에 가셔서 시위 피켓을 수령하신 후 인간띠 시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자, 모든 분들 우리 박윤성 사무총장님